후보자가 이 면세점 신규 발급 특허 신규 발급하는데 아무런 관여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네. 상황 그리고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는 다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이렇게 늘려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는데 이게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그 인가가 아니고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고요. 자, 제가 우선 찾아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띄워볼게요. 네. 지금 보세요.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관광객 급감, 면세점 추가는 위험 부담이 있었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지시로 저렇게 면세점 특허가 추가로 발급된다는 얘기를 청장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컨센서스가 있어요. 네, 후보자님. 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지금 우리 강준현 의원님 언급하신 미르재단 설립 후에 10월에 설립한 후에 12월 말에는 또 시내 면세점 4개 추가 발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때 경제수석실의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빨리 답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관계가 좀 다른데 저희가 감사원에 해명을 했는데 그 네, 부분이 네. 반영이 되지 자, 않고 제가 필요하시면 얘기하는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제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증거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후보자가 이 면세점 신규 발급 특허 신규 발급하는데 아무런 관여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여러 가지 네. 상황 그리고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는 다 있었습니다. 면세점 다만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건 저희가 기재부에서 어떤 특정 숫자를 지정해서 그 특정 숫자를 그 관세청에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한 드리는 가지. 겁니다. 그럼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의 부분이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특허 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이렇게 늘려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는데 이게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그 인가가 아니고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면세점을 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뭐 자료를 찾아보시면 제가 필요하면 자, 제가 우선 찾아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띄워볼게요. 네. 당시에 관세청장이었던 김낙회입니까? 김낙희입니까? 김낙회 증인 신문 내용인데 지금 보세요.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관광객 급감, 면세점 추가는 위험 부담이 있었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지시로 저렇게 면세점 특허가 추가로 발급된다는 얘기를 청장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컨센서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2015년 12월에 이미 15년 만에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늘릴 때는 전년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관광객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가하자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고시에. 근데 무슨 컨센서스가 있었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네네. 그 컨센서스가 뭔지 이따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네네. 개인 의견을 여기서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선 그런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요건이 있는 건 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상목은 2016년 신규 특허 추가 발급이 확고한 대통령 저희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사후적으로 알았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경제 관료로서 오래 생활하셨잖아요. 상사의 지시가 있으면 보통 그것이 규정에 맞는지 체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합니다. 하시죠? 네. 그러면 이 일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관세청장에게 지시를 하셨겠죠? 그러면 관세청장은 그거에 따른
관련 규정 등등을 보고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사후에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관세청장이 아주 잘못된 사람이고 지금 여기 증인신문에 따르면 이미 이러한 지시가 세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면세점 신청을 확대하는 방향은 정책 방향이니까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몇 개를 하느냐는 거는 관세청장이 관세청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대 방향에 대한 건 돼 있는데 제 얘기 끝나고 네. 해주세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것이 특혜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특허 발급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일종의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엄격했고 시장 상황도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지시와 이 이행된 것이 현실에 맞고 규정에 맞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고요. 네. 예? 그 다음 표 한번 보세요. 이 관세청이 별 수 없으니까 추가 특허가 가능한 숫자를 저렇게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어디에도 없는 50만이라는 숫자를 적용해가지고. 감사원이 나중에 만들었을 게 전혀 아니잖아. 제가 당시 감사원에 대해서 기재부가 마지막에 저희가 답변한 내용들을 의원님께 저희가 뭐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다 지났는데 우리 저 인사자료 통보 받으셨죠? 네. 한번 글씨가 작나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가 2는 바로 지상공포입니다.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 규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보하여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허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거든요. 네. 공직을 다시 이렇게 중책을 맡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제가 의견이 다른 걸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공무원 공직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이 생각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기회를 주어 주신다면 좀 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겠습니다.